요즘 그 627 대출 규제가 생기고 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방금 마스터키 사무장이 얘기했듯이 무주택자 아니면은 1주택자, 다주택자 이런 분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이루어질지 제가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가능 금액, 이거는 제일 먼저 무주택자는 우선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존하고 변동사항 자체가 없어요. 어차피 무주택자는 이제 그 서울, 인천, 경기, 아니 수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도권하고 그 외 지역으로도 나뉘고, 그 다음에 또 조정대상 지역 4개 구 있죠. 4개 구 알고 계시죠? 용산, 서초, 강남, 송파 4개거든요. 이렇게 3개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역이. 자, 조정대상 지역 4개, 수도권 1개, 수도권 이외 지역. 무주택자는 어차피 소위 말해서 LTV 부분에 있어서 경매는 특히 법사가의 70% 아니면 KBC의 70% 이렇게 산정되는 게 전국을 통틀어서 동일한데, 예외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4지역만 LTV 담보대출 비율이 50%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이제 대출 규제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이제 대출 가능 금액이라는 얘기인데,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듯이 개인 가계대출 한정 금액은 6억으로 제한을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 빼놓고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어요. 또 하나는 이제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담보대출 비율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내가 6억 받기 위해서 내 소득이 제로야,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소위 급여소득자 중에 연봉이나 2천밖에 안 되는데 5억 대출해줘요? LTV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DSR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주택자들은 전국 기준으로 해서 담보대출 비율이 LTV가 70%까지 정해져 있는 건 맞습니다. 대신에 금액 상한은 6억이고 4개 조정대상 지역은 50% 제한이 있는 거고, 뭐 변동사항은 없죠. 그럼 경매로 취득했을 때도 무주택자면 70%까지 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저희는 이제 경매나 공매 쪽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좀 다릅니다. 경매 기준 금액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법사가라고 하는 법원 감정가예요. 법원 감정가 기준 금액이 되거나 아니면 KB 시세가 기준 금액이 되거나 두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부적으로 두 개를 기준 금액에 따라서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씩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건별로 감정가 대비 아니면 KB 시세 대비해서 금액이 약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우선 그냥 법원 감정가, 법사가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저희가 많이 관심 갖고 그 주담대를 문의를 하시거든요. 뭐 아파트든 빌라든 다가구 단독이든 다세대 공동주택이든 여러 가지 조건들의 물건들이 있는데, 우선은 그냥 오늘은 심플하게 아파트로 그냥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KB 시세도 아니고 그냥 법원 감정가예요. 법사가가 예를 들어서 3억이다 라고 하면 담보대출 비율은요 37에 21, 2억 1천이에요. 이게 LTV거든요.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낙찰가의 몇 %까지? 그거는 우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맥시멈 한도는 감정가의 70% 한도예요. 그 다음에 은행별로 낙찰가의 80%냐, 낙찰가의 90%냐,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작은 금액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를 2억 한 7천 정도에 받았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37에 21이니까 2억 1천이죠. 2억 7천에 80%인 28에 16에다가 8에 56, 거의 2억 한 1천, 한 3, 400 정도가 나올 텐데, 낙찰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정가 3억짜리에 2억 7천을 받았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가 3억에 LTV가 70%면 2억 1천이란 말이에요. 낙찰가 2억 7천에 80%면 2억 한 1,300 정도 된다는 얘기죠. 둘 중에 작은 금액인 이 물건을 감정가 3억짜리를 2억 7천에 받으면 대출 가능 금액 LTV는 2억 1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우선은 무주택자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낙찰가 대비로 봤을 때는 80%까지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90%도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감정가 3억짜리를 2억 2천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감정가 3억짜리를 뭐 2억 8천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낙찰가의 90%, 80% 나온다라는 말 자체는 잘못된 말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법사가의 70%, 낙찰가의 80%나 90% 나오는 금액의 작은 금액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무주택자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LTV 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주택일 때는 많이 달라지나요? 그 전에는 설명을 드리면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1주택자들은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주택자들이 LTV가 70%였는데 1주택자들은 LTV가 60%였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정 대상 지역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60%였으니까 뭐 가능하다라고만 하면 내가 1주택을 갖고 있든 2주택을 갖고 있든 대출이 담보가에 법사가에 60%는 나왔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규제가 뭐예요? 수도권에 있는 모든 주택에 있어서는 주택을 하나라도 갖고 있거나 두 개를 갖고 있거나 세 개를 갖고 있거나 상관없이 대출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도권과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류가 위치에 따라서 세 종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수도권 하나,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하나, 그 다음에 수도권 이외 지역. 자, 제가 지금 1주택자나 2주택자들이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수도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이외 지역은 LTV가 60%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도권이면 안 되는 건가요? 수도권이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밖에 없어요. 기존 주택을 처분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돼요.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주택에 전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안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하, 그 전에도 이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이제 처분 조건 기한이 2년 이내 처분 조건, 뭐 1년 이내 처분 조건, 3년 이내 처분 조건 이런 규제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지금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6개월 이내라는 거예요. 6개월 이내 처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은행 전산망들이 이제는 너무 시스템들이 좋아져서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전산에 빨간불이 떠요. 그 대출 실행은행에. 그러면 연락이 오겠죠. 당신은 왜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팔지 않아? 그러면 당신은 대출 받은 것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이야 라고 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해 라고 얘기를 하겠죠. 뭐 돈이 있어야 상환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해서 3년 동안 대출 규제가 생깁니다. 이런 엄청난 제재를 둔 거예요. 3년 동안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주택담보대출뿐이 아니에요.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한 대출이 그럼 신용대출은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은행에서 안 해줘요. 이해되시죠? 예. 왜 그러냐면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듯이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규제도 있어요. 기한이익 상실에 대해서 규제라는 것은 돈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돈 갚으라는 얘기죠. 근데 돈 안 갚아요. 그럼 말토끼 사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도 떨어지겠죠. 네. 신용도가 순식간에 떨어진 순간에 당연히 자동차 담보대출도 안 될 거고 자동차 구입자금의 대출도 안 될 거고 신용대출도 안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제예요. 이게 엄청난 거네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에피소드 중에는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진행을 해서 그냥 팔아버려서 3년 동안 대출 규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부인이 또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번갈아서 하시는 케이스도 있긴 했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나오겠네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들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능해요. 예, 수도권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담보대출 비율이 법사가의 60%?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법사가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법원 감정가라는 게 있고 KB시세.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법사가의 60%, 낙찰가의 80이나 90% 둘 중에 작은 금액에서는 대출이 지금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수도권이면 안 돼요. 1주택자만 유일하게 처분 조건부로만 돼요. 2주택자 처분 조건부는 없어요. 수도권은 2주택자들은 구입할 수 있는 가계대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아예 없는 건가요? 그거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출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경매 고수분들이나 경매를 낙찰 받아서 최근에도 나는 대출 받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계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출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업자 대출. 사업자 대출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사업자 대출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 목적의 대출이에요.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은 완전 별개예요. 이거는 매매로 다시 팔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을 두거나 하는 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자로 목적으로 구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일까요? 아니에요.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 완전히 구분되듯이 이건 사업자 대출이에요. 타주택자들이든 1주택자들이든 내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상가를 구입하고 공장을 구입해서 이걸 사업 용도로 내가 사서 대출을 받아서 팔겠다라는 것은 규제사항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계속 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에 관련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었어요. 627 대출 이후에는 매매사업자 대출이 그럼 가능해요? 내가 다주택자인데 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 내가 팔고 사고 하는 거 반드시 사업자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출이 가능해요? 라고 여쭤보시는 거하고 똑같죠? 가능합니다. 지역하고 상관없이 이제 법사가의 60% 범위 안에 이제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과거에도 해줬고 지금도 해주고 있어요. 사업자 대출에는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부동산 업에 대한 사업자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매매사업자하고 임대사업자 대출이에요. 두 개 다 해주고 있어요. 혹시 그러면 그 매매사업자 말고도 다른 대출 방법은 또 없을까요? 한 1년 반에서 2년 전 정도부터 사업자 대출, 매매사업자나 부동산업 관련해서 말고 통지판매라든지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있었어요.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내서 내가 상가를 임대를 둬서 상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진짜 주택을 구입해서 재택으로 내가 사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아파트를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대출을 받을 때 아파트를 사업장의 구입 용도로 받는 게 시설 구입 자금이겠죠? 그렇게도 가능하군요. 아파트에서. 요새는 재택 굳이 사무실을 구입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재택으로 컴퓨터 놓고 내가 살 집에서 사업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사업장을 구입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용도 맞죠? 크게 상관은 원래 없어요. 용도에 맞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내서 내가 진짜 사업장을 구입하는 대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편법으로 운영자금의 대출을 할 것이냐 저는 후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시설 구입 자금으로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 전에는 한 10개 은행 정도, 지점 정도가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사업자 대출에 대한 조사라든지 실태라든지 이런 조사가 크다 보니까 지금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주택을 구입하는 형식이 한 두세 개 정도? 이 정도로 지점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예, 그렇죠. 저희 열린하고 행kum사 같은 경우, 행kum사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수강생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회원분들한테 미리 입찰하기 전에 그분의 개인별 재무 상태라든지 물건에 대한 대출 가능 금액을 다 파악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행kum사 아카데미든 아니면은 열린을 통해서 많은 수강 신청을 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부터 10까지 물건의 가치, 물건의 권리 분석, 수익성의 방향, 대출 가능 금액, 명도 이런 부분을 원스텝으로 다 상담 받으실 수 있어서 많은 가입 추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